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목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전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민자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무장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유치원 건물 안까지 쫓아들어가 학부모와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를 잡아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켄터키주 루이빌의 UPS 글로벌 항공 허브에서 화물기가 이륙 중 폭발하며 추락해 최소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50세 미만 젊은 성인에게서 암 발병률이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 및 과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과 네트워크 사용이 급증하면서 사이버 보안 위험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셰리프국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보안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50세 미만 젊은 성인에게서 암 발병률이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 및 과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서 이러한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소화기 계통의 암 발병률이 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의 암 발병률은 남성보다 82%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여러 대학들이 주의 괴롭힘 방지법을 근거로 학생들에게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수업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세상을 구원한 예수를 도왔는지를 두고 수백 년간 계속된 기독교 내부 논쟁이 교황청의 세교령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일하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걸음수 추적 앱인 워워드가 AI 기술을 활용해서 25년 후인 2050년 현대인의 인체 변화를 예측한 충격적인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전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민자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무장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유치원 건물 안까지 쫓아들어가 학부모와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를 잡아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사립 데이케어 프리스크린 라이토 데솔에서 교사가 체포된 상황을 상세히 전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아이스 요원이 학교 부지로 돌아간 최초의 사건이라고 주류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시카고의 비교적 부유한 동네에 위치한 이곳은 스페인어 몰입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중남미 출신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목격자와 현장을 촬영한 영상 등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한 여성은 이날 한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이곳으로 출근 중이었지만 승용차 뒤로 아이스 요원들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SUV가 뒤따라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교사가 건물 안으로 들어온 후 검은 조끼를 입은 아이스 무장 요원들도 유치원 건물 내 로비로 들어온 것입니다. 붙잡힌 교사는 스페인어로 합법적인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소리쳤지만 아이스 요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건물 밖으로 해당 교사를 끌고 나갔습니다. 교사의 체포 과정은 아이들도 볼 수밖에 없었고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 채 황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일 켄터키주 루이빌의 UPS 글로벌 항공 허브에서 화물기가 이륙 중 폭발하며 추락해 최소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루이빌 모하마드 알리 국제공항의 UPS 월드포트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에는 하와이 호놀룰루행 UPS 항공편으로 맥도날드 더글라스 기종이었는데 목격자의 영상에 따르면 화물기의 왼쪽 날개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연기가 발생했고 지면에서 들려오려던 기체가 곧바로 활주로 인근으로 추락해서 거대한 화염구로 폭발했습니다.
영상에는 인근 건물 지붕이 심하게 파손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켄터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는 누구나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 매우 폭력적이었다면서 부상자 11명 중 일부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탑승 중이던 3명의 승무원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50세 미만 젊은 성인에게서 암 발병률이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 및 과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서 이러한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소화기 계통의 암 발병률이 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의 암 발병률은 남성보다 82%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02년 51%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젊은 성인에게서는 대장암, 직장암, 췌장암, 위암 등 소화기 계통의 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조기 발병, 대장암 발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79% 증가했고 이로 인한 젊은 층의 사망률까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미국의 주요 의료기관들은 대장암 검진 시작 연령을 기존 50세에서 45세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전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이 비만, 좌식 생활과 고도로 가공된 식품의 과도한 섭취 등 1950년대 이후 본격화된 환경 및 생활 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만은 염증을 유발해 암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설탕과 지방 함량이 높은 초가공식품은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와 나쁜 수면 습관 그리고 장내 미생물 환경 변화 역시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은 늦은 출산 연령과 적은 출산 횟수 등 생식 패턴의 변화도 일부 암 발병률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과 네트워크 사용이 급증하면서 사이버 보안 위험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셰리프국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보안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를 이용하는 것은 기본이며 접속하려는 웹사이트의 URL에 HTTP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끝에 붙은 S는 해당 사이트가 안전하며 정보를 암호화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더불어 브라우저 주소창에 자물쇠 아이콘이 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자물쇠 아이콘이 주소창이 아닌 웹페이지 본문, 즉 콘텐츠 영역에서 보인다면 이는 범죄자가 삽입한 가짜 그래픽일 수 있으므로 즉시 접속을 중단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사용 시에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안에 취약해 데이터 도난 위험이 큰 공용 와이파이 대신 모바일 데이터 사용이 권고됩니다. 부득이하게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해야 할 경우 가상 사설망을 이용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제수단과 관련해서는 크레딧카드 사용이 권장됩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가 데비카드보다 강력한 보안 및 사기 방지 정책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과도한 할인이나 혜택을 조심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시지, 팝업창 등은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계좌와 카드 명세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단 결제가 없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일하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걸음수 추적 앱인 워워드가 AI 기술을 활용해서 25년 후인 2050년 현대인의 인체 변화를 예측한 충격적인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걸음수 추적의 위어드가 챗GPT를 활용해 세계보건기구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의 생활 습관이 지속될 경우 신체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공개된 모델 샘은 현대인의 잘못된 습관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모습인데요. 오랜 좌식 생활로 인해 복부 비만이 심하고 스마트폰을 장시간 내려다보는 습관으로 인해 전형적인 거북목과 굽은 어깨를 가졌습니다. 또 혈액순환 장애로 다리가 붓고 관절은 뻣뻣한 상태입니다.
외모 변화도 두드러집니다. 블루라이트 노출로 인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색소 침착이 심화됐고 영양 불균형으로 모발이 가늘어져 탈모도 발생했습니다. 위어드는 이러한 인체 변화는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니라 심장병, 당뇨, 치매, 우울증 등 심각한 질병과 직결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첨단 기술이 예측한 미래 인체 모델은 우리에게 생활 습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성모 마리아가 세상을 구원한 예수를 도왔는지를 두고 수백 년간 계속된 기독교 내부 논쟁이 교황청의 세교령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14억 명의 카톨릭 교인의 성모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로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예수가 세상을 저주로부터 구하는데 성모 마리아가 도움을 주지는 않았고 예수만이 세상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교황청은 성모 마리아는 예수를 낳음으로써 모든 인류가 기다렸던 구원의 문을 연 것이라며 공동 구세주가 아닌 신과 인류의 중재자로서 성모 마리아의 역할을 부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교황 레오 14세의 승인을 받은 세교령에 따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여러 대학들이 주의 괴롭힘 방지법을 근거로 학생들에게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수업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 전반에서 모든 학생은 성희롱 차별금지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필수 온라인 교육 및 테스트 모듈은 트랜스젠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거나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있는 것에 항의하는 행위를 적대적인 환경 조성으로 규정하며 괴롭힘의 한 형태로 간주합니다. 학생들은 학기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해당 모듈의 모든 질문에서 만점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보수단체 영아메리카 재단이 지난달 처음 공개한 쉐이비 교육의 스크린샷에는 적대적인 환경을 누군가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된 대명사를 사용하는 특정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으로 정의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차차기면서 화창하고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59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51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30분, 해 지는 시각 오후 4시 40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에 전해드린 KCBS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늘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